사실관계를 조금 더 정확하게 알면 논쟁의 여지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2010년에 이 흑금성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이 기소한 건 YS 정부 때 그리고 김대중 정부 때 흑금성이 한창 공장으로 활동했을 때 일을 갖고 국가가 기소한 게 아니에요. 그 이후에 아까 제가 승승장구했다고 했잖아요. 이것도 미스테리예요. 안기부에서 나온 흑금성이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때 맹호 활약을 펼칩니다. 대북 비선으로 거의 활동을 하면서 이효리 씨, 조명애 씨 광고까지 다 따와요. 그리고 그 이면에 있었던 대북 사업까지 흑금성 씨가 오히려 안기부에 있었던 것보다 안기부 바깥에 나와서 대북 사업가로 활발하게 활동합니다. 이거는 그래요. 조국에게 버림받은 모습이 아니에요. 그리고 2010년도에 이 흑금성 씨가 기소됐을 때는 공작원으로 활동했을 때의 행동을 갖고 정부가 달리 판단했던 게 아니라 공작원이 끝난 그 이후에 2010년까지의 민간인으로서의 행동을 갖고 대공 용의점이 있다라는 제보하에 국가정보원이 구체적인 물증을 잡고 검찰을 통해서 기소를 하고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이 납니다. 현역 육군 장성에게 입수한 군사 정보를 북한에 넘겨준 혐의로 전 대북공작원 흑금성 박모 씨에게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흑금성이 군사기밀을 넘깁니다. 그렇죠. 이건 대법원에 의해서 물증으로 다 유죄 판단이 됐어요. 남북이 정시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북한에 침투할 것인지, 그리고 미군과는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 전시에 대처하는 작전 계획을 우리 측이 어떻게 준비하는지를 넘깁니다. 이게 어느 정도로 구체적이었냐면 단순히 야, 전쟁 나면 주한미군이랑 우리랑 같이 일단 해병대가 쳐들어가고 그다음에 뭐 스텔스기가 가서 폭격을 하고 이 수준이 아니라 작게 5027이라고 있습니다. 2급이죠. 유사시에 미군과 국군이 극비리의 작전 계획을 매번 수정해서 수립하는데 이건 군사기밀이에요. 극비예요. 군사기밀이죠. 예, 작게 5027은 전쟁 시에 우리 군과 주한미군이 어떻게 북한을 수복할 것인가와 관련된 굉장히 민감한 기밀인데 이 기밀 중에 일부 작전 정보를 흑금성이 북한에게 넘겼다라는 혐의로 국가정보원과 검찰이 기소를 하고 대법원에서 유죄를 이 부분과 관련돼서 유죄를 받습니다. 저도 좀 기자님 의견에 조금 더 보충을 하고 싶은 게 조금 더 보태고 싶다면은 사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해고된 이후에 대북 사업가로 더 활발히 활동하면서 북경에서 북한 간부들 여러 번 만납니다. 그때는 이제 어떤 대북 사업가로 만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평양 분들은 아마 기억을 하실 거예요. 당시 조선중앙TV에 무슨 내용이 나왔었냐면 2004년쯤에 남조선에서 작전 계획을 입수했다. 그리고 그때 작전 계획 5027이라는 말이 북한 신문에 도배되기 시작했고요. 근데 이 작전 계획을 남조선에부터 수입을 했는데 마침 그 시기가 2004년에서 2005년 정도였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넘긴 사람이 흑금성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너무 냄새가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오늘 흑금성 얘기 들으면서 이 인물 어떻게 느껴져요? 이제까지 흑금성 여러 방송 인터뷰 많이 봤는데 야, 이 프로처럼 이렇게 다각적인 접근해 준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진짜로. 다양한 시각.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명확한 사건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나고 나니까 좀 의문이 드는 게 그 이후에 2000년 이후에 있잖아요. 북한에 정보를 넘겨주는 행동은 제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왜냐하면 그가 다 이미 신분이 노출된 상태인데 그걸 왜 정보를 넘겨주는 게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좀 내 처자식의 안전도 그렇게 걱정했던 거예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조금 제가 알고 있었던 것에서 좀 달리 생각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확실히 해야 될 거는 그냥 팩트는 팩트대로 받아들이되 거기에 대한 해석들은 다양하게 열어놓고 지금 내 해석이 완전히 옳다라고 과신하지 말자. 네, 그게 좋은 것 같아요.